안녕하세요. 탈세 아니고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차은우 200억 탈세 뉴스 보셨나요? 네네, 봤죠. 200 아니고 2억 아니고 무려 200억. 솔직히 연예인 탈세 이슈는 여지껏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단연코 제일 큰 금액이고 전 세계 유명 스타들 중에서 탈세 순위가 6위라고 하던데? 세무사님, 아까 시작 전에 차은우 씨 재수없게 걸렸다 이 말 하셨는데 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겠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차은우 씨가 소속된 판타지오라는 소속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거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법인간 거래에서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거액의 돈이 강화도에 있는 장어지역으로 흘러간 거지. 갑분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고들었더니 이 장어집이 차은우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어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로 세무조사가 파생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화도 장어집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고 소득은 실제로는 차은우 씨의 소득이다 라고 보고 이렇게 뉴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차은우 씨의 기획 세무조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말을 한 거죠, 피디님.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왜 페이퍼 컴퍼니는 하필 강화도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뇌피셜인데 강화도 장어집 법인이 중간에 부동산 임대업 업종 추가라는 걸 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부동산 임대사업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강화도 장어집 법인은 차은우라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기획사라고 이들이 꾸몄던 건데 일반적으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기획사들은 청담, 학동 이런 강남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남 이런 데 법인이 소재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중과라는 걸 맡게 됩니다. 중과. 중과가 뭐냐면 무겁게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과를 원래 취득세가 이제 법인이 이제 그런 건물을 사면 4.6% 취득세면 끝이 나는데 강남 같은 데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 설립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강남 같은 곳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중과가 돼서 13.8%의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를 사면 취득세 460만 원인데 그런 중과를 받게 되면 1380만 원까지 무려 3배가 뛰는 거죠. 근데 이제 강화도는 이 중과를 안 맞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과를 안 맞는 데거든요, 강화도가. 그래서 이제 강화도를 픽한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뉴스를 봐도 탈세 이것만 머리에 박혔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PD님을 위해 아주 쉽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속사랑 차은우 씨 간에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겠죠. 문제의 장어집 법인, 이 계약관계 간에 장어집 법인이 낀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일부를 장어집 법인에 준 거죠. 이 차은우 씨를 소속사를 대신해서 연예 이 매니징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법인은 세금이 차은우 개인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최대 49.5% 세율을 맞고요. 사실 연금 건강까지 하면 이제 이거는 거의 60%를 넘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0억까지 2억까지 10%, 200억까지 지방세 포함 22%, 3천억까지 24.2% 지방세 포함 이 세금만 내고 끝나요. 그래서 사실 차은우 씨 개인이 타가면 49.5% 거의 절반을 뜯기고 연금 건강까지 하면 이렇게 60% 70%까지 세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걸 생각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절감하는 거죠. 그럼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데 법인세 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게 이게 법인이면 말 그대로 법인으로서 이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법인이 매니지먼트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은우 씨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 그 사업체, 이 강화도 장어집 사업체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업무를 볼 시설 집기들도 있어야겠죠. 근데 장어집에 똑똑똑 가봤더니 매니저, 시설 집기 이런 거 대신에 식당 아주머니들 숟가락, 젓가락, 식당 테이블 이런 것만 있는데 국세청에서 뭐라고 할까요? 너네 장어집에서 차은우 몸보양하면서 열심히 매니지먼트 하고 있구나? 인정?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런 걸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건 개인으로 돈 번 거야. 소득세 내.
이게 국세청의 논리입니다. 그럼 차은우 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차은우 씨는 이 장어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에서 400억원어치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 돈을 받을 정당성이 있었는지 소명하는 데 주력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국세청 조사 사국까지 투입된 상황이라 방어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조사 사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도 과세 논리에 확신을 가지고 투입되지 않았을까 싶고, 형사처벌까지는 사실 가긴 어렵겠지만 세무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세무사님, 차은우가 절세연구소 고객이었다면 달라졌을까요? 거의 나라 퀴즈쇼 같은데 저는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을 많이 기장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이 연예인 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늘 살피고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유연석, 이한희 씨 같은 분들 조사할 때부터 이제 법인 도관으로 소득 쪼개기 하는 게 좀 리스키하다는 걸 그때 느꼈었거든요. 또 세무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게 가족인건비인데, 사실 실질 아닌 무조건 털리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은우 씨 세무 대리인이었다면 적어도 가족 구성원으로 법인 소득을 쪼갠다. 그러면 무조건 실질로 매니지먼트 업무 진행했다.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게 내역 확실히 세팅해 두고 물적시설 체킹하고 실질적으로 출근해서 이런 거 해야 한다. 다 세팅해 뒀을 것 같거든요. 특히 차은우 씨는 워낙 유명한 탑급 연예인이니까 전 사실 장어집이 아니라 사무실로 무조건 세팅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가족 외에도 직원들을 충분히 세팅을 해뒀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일 미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세무 진단을 해놓고 리스크 체킹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니까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을 만든다고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국세청이 정말 생각보다 무서울 정도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을 만들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수익 배분은 그 업무에 비해 과하지는 않은지까지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좋은 세무사를 만나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